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개토항 비문과 연관된 겁니다. 광개토항 비문과 연관된 사항 중에서 광개토항보다 출현하기 한 세대 전에 있던 사건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 세대 전이면 한 20년, 30년 전이에요.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와 백제가 처음 한 4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요. 전면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369년에 고구려 고구본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양측이 수만 대군을 동원한 전면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구본왕과 근초고왕의 전쟁 원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에 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봐요. 역사책이나 이런 데를 검색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310년대 고구려와 백제의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던 낙랑군과 대방군이 사라졌다 이렇게 된다. 310년대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완충지대이던 낙랑군과 대방군이 사라져가지고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 369년부터 4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310년대에 완충작용 하던 지역이 없어졌는데 50년 후에 둘이 전쟁을 합니까? 그 다음에 왜 368년도 아니고 370년도 아니고 369년에 전쟁이 시작해요? 사실은 310년대 낙랑군과 대방군이 사라졌다는 건 틀립니다. 그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둘 사이에 완충지대가 사라져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둘 사이의 완충지대가 뭡니까? 그 둘 사이의 완충지대가 뭐 있을까요?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완충지대가 어디에 나옵니까? 광개토항 비문에 나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완충지대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고구려 백제 완충지대가 뭐지요? 바로 백잔신라 구시송민율의 조공이랬습니다. 백잔과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완충지대에 있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자, 고구려와 백제가 4세기 후반에 전쟁을 했다는 것이 사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고학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석촌동 고분군이 있어요. 지금은 뭐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수백 개의 고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강역을 대표하는 고분군이 그 석촌동 고분군인데 이게 우리가 초기 고구려식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중국의 만주 요령성, 요하유역, 특히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수만 기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수만 기가. 초기 고구려식 고분군입니다. 고구려 양식의 고분군이에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3세기 대략 중반 정도 나타나요. 3세기 초중반에. 그러다가 4세기 후반에 축조가 중단돼요. 더 이상 축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식 고분군이 한강유역에 축조가 될 때는 둘 사이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 축조가 중단되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4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책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한강변에 있는 석촌동의 초기 고구려식 고분군은 한반도에는 만주에 있어요. 한반도에는 오로지
한강 지역에만 있다. 다른 지역은 없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책을 교정하시던 분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한강 지역 의회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는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가 만약에 그 다른 지역에서 북한에 어디서나 발굴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게 이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전에도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한반도의 전방후원부는 영산강 지역에만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전북 남부하고 전남, 광주 전남에만 나온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걸 교정하시던 분이 제게 뭐라고 하냐, 아니 그러다가 뭐 다른 지역에서 전방후원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치진 않았지만 이때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학계의 교육이 열려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고 딱 다른 의견을 막아버리는 교육이 아니고, 가능성을 두고 어떤 의견이든지 들여보려고 하고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 사고의 탄력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뭐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탄력이 사라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교육이 생각이 열려있다. 굉장히 사고가 탄력적이라는 걸 저는 알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아무튼 고고학적으로도 4세기 후반에 전쟁이 시작된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석천동 고분군은 고이왕의 출현, 백제 고이왕의 출현 무렵에 출현합니다. 그리고 근초고왕 후반, 고구려와 백제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축조가 중단돼요. 어떤 분이 지금 석천동 고분군에 있는 큰 피라미드 고구려십니다. 그 고분을 가리켜가지고 근초고왕의 능이 아닐까 이런 얘기 했는데, 근초고왕의 능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초고왕 때 축조가 중단돼요. 근초고왕이 그런 능을 쓸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이왕의 능일지 모른다. 이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석천동 고분군에서는 그 3세기 후반 서진시대의 도자기가 발굴되기도 합니다. 서진시대.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석천동 고분군은 고분군 축조하기 전에, 그 전에도 고분군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거예요? 싹 쓸어버렸어요. 이전에 있던 고분군을 전부 파괴하고 밀어버리고 위에 다시 세운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3세기 초중반에 한강 유역에 대규모 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복. 그리고 그 정복자들은 어디서 왔느냐? 요하위역, 요동반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이민이 왔다는 거예요. 대규모 이민이 들어와가지고 한강 유역을 정복했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풍납토성과도 마찬가지예요. 풍납토성이 BC 2세기 내지 1세기부터 축조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3세기 초에 어떻게 됩니까? 축조가 중단돼요. 더 이상 축조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도자기, 토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풍납토성에서 발굴되는 토기는 3세기 초 이전 것이 없어요. 3세기 중반, 후반 이후 것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풍납토성에 살던 사람이 모두 나가고 새로운 이주민이 와가지고 풍납토성에 살게 된 겁니다. 주민 교체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느냐? 369년에 왜 고고원왕이 백제를 공격했습니까? 그걸 제가 아주 오래전이라면은 요 책과 요 책의 중간, 한 15년 됐어요. 요 책과 이 책 중간쯤 되는 시기에 당시 인터넷 그 상에서 고대사 쪽에 상당히 유명한 아이디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369년에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디가 뭐라고 제게 답변을 했는고 하니, 아니 그걸 왜 제게 물어보십니까? 고구려왕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고구려왕에게 물어봐라.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그 답변을 실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이 맞는 겁니다. 그 전쟁 원인에 대해서 고구원왕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원왕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또한 전쟁은 쌍방이 있기 때문에 근초고왕에도 물어보는 겁니다. 근초고왕에도 아니 도대체 왜 전쟁했습니까? 그러면 근초고왕이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원왕이 한 말과 근초고왕이 한 말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말한 전쟁 원인이 같으면은 그게 전쟁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있네. 당시 전쟁을 목격한 신라의 뇌물사금에 가서 물어봅니다. 뇌물사금 아니 저 둘이 왜 싸운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뇌물사금이 둘이 전쟁한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앞에 두 사람이 같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왕이 고구려 백제의 전쟁에 관해서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전쟁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를 딱 펴고 그 전쟁 부분을 딱 대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 원인이 전부 같아요. 세 왕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전쟁 원인 무엇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고구려 고구원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러면 전쟁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잘 듣고 고구원왕이 왜 백제를 공격해야 했는가, 그 전쟁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찾아보십시오. 고국원 39년 가을 9월 군사 2만 명을 보내 남쪽으로 백제를 쳤는데 치양에서 싸우다 패하였다. 이해가 369년입니다. 고국원 41년 371년이에요. 겨울 10월 백제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평양성을 공격하므로 왕이 군사를 출동하여 방어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았다. 이달 23일에 왕이 죽음에 고구원의 장사를 지냈다. 자, 고구원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찾았습니까? 여기서 바로 찾았으면은 물론 제 책에 나옵니다. 제 책을 보면 찾는 것도 아니에요. 안 보신 분이 전쟁 원인을 바로 찾았으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뭡니까? 이 백제본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십시오? 백제본기를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369년, 1년 전엔 368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 남부지대가 전부 붕괴해 버립니다. 고구려 지방 통치가 다 무너져요. 368년에. 그러니까 고구려 정부로서는 도저히 이를 묵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가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그 전해 신라의 말 2마리 보냈다고만 나오고 고구려 남부지역 통치를 붕괴시켰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2마리 보내고 신라에 보낸 기록만 있다. 이겁니다. 말 2마리를 언제 보냅니까? 언제 보내죠? 봄, 여름, 가을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봄 몇 월이에요? 봄 3월이에요. 신라의 봄 3월에 말을 보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고구려 남부 통치가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말 보내면 왜 무너집니까? 이게 답변이 나와야죠. 봄 3월에, 그럼 여름에 보내면 안 무너집니까? 여름에 보내면 안 무너집니다. 가을에 보내도 안 무너져요. 봄 3월에 신라의 말을 보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369년의 전쟁 원인은 368년 봄 3월에 고구려 남부 지역이 다 무너져가지고 근초고왕의 신미 됐어요. 신미 통치하에 들어오면서 고구려가 견딜 수가 없다. 봄에
말을 보내는 건 뭡니까? 백제 사회에서 말 선물은 뭐예요? 삼국사기 백제번개를 읽어보면은 말은 어느 때 주고받아요? 아니 주든 가든 말 선물은 뭡니까? 말 선물은 국가 간의 혼인 선물이에요. 혼인 선물. 삼국사기 백제번개로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번개 어디에 말 선물이 국가 간의 혼인 선물이 나오느냐?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쟁의 원인은 근초고왕 23년 그러니까 368년 봄 3월에 백제와 신라가 혼인한 거예요. 근초고왕이 신라 왕실의 여인을 왕비로 세우고 어떻게 됩니까? 백제왕이 된 겁니다. 백제왕이. 그게 전쟁의 원인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면 아니 근초고왕 23년이면 23년 전에 백제왕이 됐지 무슨 이때 백제왕이 됩니까? 또 근초고왕 2년에 보면은 왕후가 나오는데 무슨 또 이때 왕비를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더 긴 얘기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제 책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왕이 전쟁 원인에 대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전쟁 원인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369년 1년 전인 368년 봄 3월에 발생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